택시 노동자업 대걸고 총진. 택시기사들이 또 거리로 나왔습니다. 지난해부터 벌써 여러 번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카풀 서비스가 본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의 택시기사가 자살 기도를 했고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기사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체감을 하세요? 타다가 나오고 나서. 당연히죠. 일단 우리도 손님이 없는데 업체가 하나 늘어난 거잖아, 경쟁이. 그죠? 우리도 택시기들도 경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경쟁자가 늘어 불이익을 본다는 말인데요. 사실 당장의 수익보다 이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개인 택시는 이런 번호판을 단 차들만 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일종의 면허인 건데요. 이건 어디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번호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야 합니다. 택시기사들은 최근 이 번호판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매출도 매출이고 번호판 그 영향이 그게 크죠. 그게 지금 한 3천만 원 날라갔잖아요. 한 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의 개인 택시 번호판은 낮을 땐 8천만 원 정도, 높을 땐 9천만 원 이상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타다가 서비스를 시작한 작년 10월 이후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은 뚝 떨어져서 지난 5월 16일엔 약 6,400만 원이었습니다. 타다가 들어온 후 2천만 원 이상 가치가 떨어졌죠. 번호판은 개인 택시 기사들에겐 일종의 권리금이나 보증금 개념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면허를 사서 영업을 하다가 본인이 택시 영업을 관둘 땐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되팔아서 처음 지불했던 금액이나 그 이상을 되찾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저 이거 6천만이야. 6천만 원. 언제 사셨어요? 이게 2006년도. 그 당시 6천만 원 빼면 집을 차도 사도 되고 조그만 빌라 같은 걸 살 수도 있어서. 나 이거 살 때 5천만 원 줬거든요. 상해동이라는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네네. 1억 5천 받고 팔아서 5천만 원 주고 이걸 사고 그래가지고 내 사는 거 구리로 넘어갔어요 지금. 모두가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하니 당연히 은퇴할 땐 이 번호판을 되팔아 노후 자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걸로 일단은 사서 영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하실 때는 이걸 약간의 퇴직금 용도로 받는다. 그렇죠. 이걸 생각을 다 하고 들어오시는 거죠? 퇴직자도 이걸 사는 게 퇴직한 사람들 몇천만 원 갖고 이거 하면 원금이 안 사라지니까 벌든 못 벌든 이게 퇴직자가 많이 사고 있어서. 그런데 국가가 발급한 면허를 이렇게 비싼 값에 공공연하게 거래하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번호판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건 정부입니다. 1972년 정부는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팔 수 있게 합니다. 처음엔 모범기사에 대한 보상 같은 개념으로 도입됐죠. 그런데 이 제도는 이제껏 택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만든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거함에 지난 영상에서는 시민들이 택시에 불만을 갖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택시가 늘 많은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땐 잡히지 않고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는 정부가 공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온 산업입니다. 택시 요금도 정부가 정했고 영업할 수 있는 대수까지 정부가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택시 대수를 늘리기만 했고 필요할 때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 자가용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이 잘 정비되면서 택시의 이용률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됐죠. 그런데 택시는 줄기는커녕 늘기만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 택시 대수가 크게 늘었고 이후에도 각 지자체들은 면허를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2000년대 이후엔 신규 공급을 비교적 제한하긴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발급된 면허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택시 대수를 줄이려면 이미 발급한 면허를 없애야 하는데 면허가 거래되면서 그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새로 면허를 내주지 않으니 개인 택시를 모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면허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면허값은 점점 올라갔습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주며 자진반납을 유도했지만 이 보상금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당연히 면허는 되팔아야 하는 것이 되었고 반납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면허를 거래할 수 있게 한 이 제도에 대한 비판은 이미 80년대부터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미 1987년 교통부가 택시 면허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택시기사들의 반발과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는 줄어드는데 택시는 늘어나니 택시 한 대가 하루에 태우는 평균 승객수는 90년대 초반 약 80명 정도에서 2011년 40명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택시도 다 자기는 정부에서 다 정찰을 하고 다 내준 거지 뭐. 그잖아. 결국 택시는 벌이가 좋지 않은 일자리가 됐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조건에 택시기사들의 불만은 늘어만 갔습니다. 불만은 기사들만 가진 게 아닙니다. 낡은 택시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늘어만 갔습니다. 택시는 젊은 층은 꺼리고 5, 60대 은퇴자는 많이 찾는 일자리가 됐습니다. 월 수익은 적은데 처음 지불해야 할 면허 가격은 높기 때문입니다. 택시 쪽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50% 60% 이상이 다 60 넘은 사람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 나이대가 많다는 건 이게 그만큼 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는요, 이거 해가지고 나 애들 대학 둘을 보냈어요. 나이든 택시기사들이 늘어나니 손님이 많은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택시는 적어지고, 그렇다 보니 밤에는 타려는 사람에 비해 택시가 늘 부족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겹쳐서 택시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택시 산업의 커다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기사는 기사대로, 승객은 승객대로 불만을 갖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카풀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기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 들어온 일자리에 새로운 경쟁자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들어오니 불만을 갖는 겁니다. 거기에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할 위험이 닥치니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택시기사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택시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갈등을 만든 게 기사들 뿐일까요? 물론 승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택시업계에도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는 책임이 없을까요? 정부는 택시 면허와 요금은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면허가 비싼 값에 거래되는 이 기형적인 규칙을 만든 것도 정부입니다. 택시기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오면서 자신들이 따랐던 이 규칙이 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 분노를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 간 합의만을 이야기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함의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차량 공유, 자율주행은 눈앞에 온 미래이고 택시기사들의 생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재입니다. 이 둘은 명백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으로 이 갈등을 풀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거함의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